좀 듭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당을 뭉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수동적 위치보다는 능동적으로 혁신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네. 어려웠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하지만 이 결국은 정치적 미숙함을 다시금 드러낸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인 안철수가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걸 스스로 좀 포기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실제 그런 평가가 지금 많고요. 안철수가 그 12.3 비상계엄 국면부터 지금의 이제 당권 도전에 이르기까지 네. 했던 여러 가지 표결 행태나 여러 발언을 모아보면은 그 정당에서 출마를 할 게 아니고 탈당을 하면 됩니다. 탈당을 해야 될 분이 그 정당을 바꾸겠다고 네. 한데 뭉치자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측 관련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 우리 걱정도 안 한다. 이 오만함입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싸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 안 죽었다. 네. 기죽지 마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대통령한테 질책을 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 입장을 냈어요. 나는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절로 한숨이 나오는 긴 한숨이 게 나옵니다. 네. 어제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예. 개인 정치를 하지 말라고 질타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날에 바로 국회 가방이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방통위안을 만들어봐라고 하셨다.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들통이 나다 보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많은 국무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진숙이라고 직접 거명은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이진숙이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시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무리한 상황인데 말씀처럼 참관인에 불과한 그렇죠. 인사이거든요. 예. 애초에 거기에 참관하는 것이지 발언권이 있는 인사가 아닌데 굉장히 자기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뭐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돈에 관심 많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가장 지지율 많이 본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정치 안 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예. 얼마나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순간도 그렇죠. 네. 다만 근데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 스텝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대구시장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가 너무 지금 치열합니까? 네, 너무 치열해요. 아까 이 열명? 부분이 형성될 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아마 명언도 못 내밀겠네. 네, 강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이게 될 것이냐에 네. 있어서는 네. 점점 더 어려운 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제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점점 더 TK와 PK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좀 하고 싶다, 르포를 좀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네요. 이진숙 그 대구시장 후보로 누구를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지 대구 시민들 인터뷰를 좀 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대통령과 맞짱 뜨는 사람이야. 이재명과 맞다이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오간 발언 공개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었기 때문에 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것도 지시가 아니라는 지시가 거잖아요. 의견 개진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도 사실상 잘못 왜곡해가지고는 전달해서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인데 아니 아마도 국무회의는 비공개 회의라고 할지라도 회의록이 작성이 됐을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대변인실이 언론에다가 그 회의록 그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확할 것 같은데 아마도 가려주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참 끊임없이 본인의 이제 정치 무대를 확장시켜 네. 가는, 그리고 사실 공직자가 어떤 편향을 가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니까요. 무슨 가짜 좌파에 맞서서 싸우는 보수 여전사 고맙다 이런 네. 식의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진숙의 여러 가지 언행이라는 것은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과 그리고 후가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신정부에서 공직자로 그것도 고위 공직자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뭔가 방통위원장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 떠나서 그 일주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청문회가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바뀐 국무회의를, 국무회의가 네. 빨리 바뀌고 장관들도 빨리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태세 전환이 돼야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뭐 이진숙 씨 얘기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면 국민의힘이 또 뒷다리 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봤던 예. 것처럼 그 국민의힘의 전열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화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그게 좀 쉽진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또 다른 이진숙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이제 제자 논문을 베꼈다고 하는 의혹도 있고 물론 본인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의혹의 중심이 이진숙 후보자한테 모이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 또 단독 사진이 한 컷이 실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뉴시스에 제작진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손가락이 누구 손인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요. 한 최고위원이 텔레그램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전승절, 이제 중국 전승절을 초청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할지 말지,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네.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논의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김종인 미국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가락, 누굽니까? 자, 손가락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네. 저랑 좀 네. 비슷하네요. 김은지 기자 누굽니까? 예? 네, 오늘 뭐 최고위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기사에도 뉴시스 조성봉 기자가 이런 사진을 되게 잘 찍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는 모 최고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 좁혀 보면 굉장히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막 나온 이야기여서. 이현주 의원인 것 같은데. 이현주 최고위원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